반갑습니다. 장종료 시장 점검입니다. 예, 오랜만에 인사드리는데 그동안 이거 참느라고 혼났습니다. 예. 이거를 참고 그 시간을 아껴서 좀 더 유익한 쪽으로 활용을 했는데 아마 조만간에 좋은 소식이 여러분들께 전해지지 않을까 싶고, 그게 한두 개가 아닌데, 이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단 뭐 저거 우리 그 화장품 회사 인수권, 요 인수권이 지금 어느 정도로 됐냐면 그 요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화장품이 사람한테 쓰는 거, 동물한테 쓰는 거, 자동차한테 쓰는 거 다 같이 다 달라야 됩니다. 이 총진기가. 그래서 총진기가 지금 하나 있으니까 두 개를 추가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 호모 믹서기라고, 이건 이제 성분이 다른 두 개를 섞어줍니다. 예를 들면 물과 기름을 섞어주는 뭐 그런 식의 믹서기인데, 이 고급 화장품을 만들려면 꼭 필요합니다. 요거 추가하고, 그리고 이 공장 부지는 충분한데 2층에 약간 보강을 해서 요거를 이제 놓고 뭐 이런 쪽으로,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 뭔가 문제를 개선하는 쪽으로 소실이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2층에 약간의 설비를 투자를 해서 요 요거를 설치를 하면 이 회사의 가치가 훨씬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서 멈출 제가 아니니까 어차피 똑같은 금액을 투자하면 최대한 좀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이 비누 포장하는 인력이 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비가 어떤 걸 들여오려고 하냐면 이 종이 빨대, 종이 빨대를 2년 정도 수량을 확정 짓고 들여오려고 합니다. 이 두 개 라인을 갖고 오는데 5억 정도 드는데, 요 5억 정도 할 공간이 여기 있고 2층에, 사무동 2층에 있고, 요 포장하는 인력은 하루 종일 비누 포장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요건 전자동입니다. 전자동이고 포장만 하면 되니까 이 인력을 활용해서 요걸 돌리자. 요거까지 되니까 화장품의 친환경, 이제 종이 빨대뿐만이 아니라 숟가락, 뭐 나이프, 포크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건 뭐 수요가 어느 정도 확정이 돼 있고, 지금 경북에는 김천, 경남에 아직 안 정해졌는데 아마 밀양 쪽이 될 것 같고, 요렇게 전국에 6개 라인만 둔다고 하니까. 그리고 이 종이 빨대의 원료는 중국에서 가져오지만 코팅은 국내에서 하니까 그게 특별히 뭐 찝찝한 부분도 없고, 그래서 이게 조금 더 제가 처음에 기획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방향으로 거의 완성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6월 중순 정도에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께 그 정확하게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하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이 태양광 쪽으로 이 시공, 구조물 시공에 관련해서 현재 제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또 파악을 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계속 생각을 하는데, 일단 숙련, 어느 정도 경험을 한, 태양광 시공을 경험한 숙련자들은 대부분 이 포스맥이라고 하는 그 용융 아연 도금, 이걸 쓰고 있습니다. 무게가 엄청 무겁습니다, 이게. 무게가 무겁고, 그래서 이제 이걸 대체할 만한 알루미늄을 찾았는데 이거보다 더 두껍고 더 단단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알루미늄 방식은 완전히 틀립니다. 바닥에 이렇게 고정해 가지고 이렇게 거는데, 구조물이 아무리 단단해도 이어가는 이 부분만 결착을 하게 되니까, 알루미늄의 어떤 연성이 낮은 특성을 감안했을 때 이게 부러질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게, 제가 찾아봤는데 전국적으로 단 한 군데도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포스맥하고 똑같은 구조의 알루미늄을 구하자. 실제로 찾아보니까 다 있습니다. 똑같이 요 베이스 레일 깔고 여기 결착하고 기둥 올리고 저 레일 깔고 이 베이스
강간, 여기 위에 베이스 레일, 이 구조로 갔을 때 알루미늄이 똑같은 제품이 다 있고 그걸 대량으로 주문을 하니까 포스맥보다 가격이 떨어지더라. 즉 지금까지 포스맥에 숙련된 사람들이 3분의 1 무게를 갖고 똑같은 구조로 시공을 하게 된다라는 거. 예, 그래서 요 부분에서 이제 제가 해법까지 찾아가지고 그 태양광에 대해서는 아마 제가 아주 국내에서 획기적인 어떤 성장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고, 예, 요게 굉장히 좋은 반응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이제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게 이걸 잘한다고 해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냐 그러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어떤 구조물로 하든 문제만 없으면 되니까. 예, 다만 지금 이 금융기관 쪽하고 협의가 된 내용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이제 이 태양광 발전소를 10kg씩 쪼개서 분양합니다. 근데 이 10kg씩 쪼개서 분양하는 게 지금 1,500만 원 정도 하고, 예, 한 달에 30만 원 목표로 했는데 아마 이게 그동안 S&P가 떨어져서 한 25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굉장한 수익률입니다. 예, 근데 여기서 이런 원가 절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마진을 늘리는 게 아니라 금융기관하고 협업을 해서 우리가 이제 사는 어떤 이런 구조물이나 재료 같은 거, 요 재료가 한 반값 정도 합니다. 예, 나머지가 이제 인건비고, 요런 구조인데, 요 재료, 그러니까 반값 재료 끊으면 이상하니까 이 재료가 반이고 인건비가 반인데 요 재료를 담보로, 예, 차입을 하고, 예, 그리고 요 인건비는 뭐 그대로 가는 거니까 어쩔 수 없지만 이걸 담보로 차입을 하게 되니까 절반을 차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4차부터는 10kg당 750만 원에 분양을 할 계획입니다. 앞에 사람들 너무 손해보는 거 아닌가? 예, 그게 아니고 750만 원에 750만 원 이렇게 갑니다. 원가 절감 한근은 금융 비용으로 쓰고, 예, 그래서 이 750 대 750으로 가면 어떤 구조냐면 뭐 25만 원이야 치고 12만 5천 원은 수익으로 들어갑니다. 처음에 한 4에서 5년 정도. 그리고 12만 5천 원은 매월 이 차입금을 상환을 하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 4년 5년에 걸쳐서 다 갚아버리고, 그러면 이제 이 다 갚은 후에는 요 수익이 그대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구사를 하는데 이 레버리지를 구사하는 구조를 짤 때 담보도 있고, 예, 그리고 기간도 짧고, 기간이 짧다는 건 이 금융 비용이 덜 듭니다. 이 기간이 짧다는 건 뭐냐면 지붕에 대한 보증보험이 1년에 1% 정도 됩니다. 이게 4년 정도 상환 기간을 잡았을 때 4%니까 요거를 이제 비용 절감한 부분에서 상세를 하고, 예, 그리고 요 담보를 제공할 만한 부분들에 대한 어떤 계약서에 요 뭐 담보를 제공하지 마라 이런 부분들 없애고, 요렇게 해서 구조를 짜보니까 4차부터는 이제 이렇게 반값으로 진행이 가능하더라. 예,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도 훨씬 부담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싸게 하는 게 아니라 일종의 앞에 3차까지는 이 코덱스 200이었다면 4차부터는 이 코덱스 레버리지, 예, 요런 구조로 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더, 예, 태양광의 접근성이 좋아진다. 이거를 이제 제가 그동안 했고 그 외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말씀을 못 드릴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예,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고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부분이 이거였다. 예, 요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코스닥으로 넘어와서 오랜만에 하니까 또 잡설이 길었는데, 코스피로 넘어와서, 예, 코스피가 2600선을 돌파를 하고 해외 증시도 불을 뿜고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뭐 항상 새롭지만 과거의 경험을 말씀드리면 이 시원하게 상승할 것 같다라는 느낌을 줄 때 상승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럼 지금 이제 분위기가 일본도 달리고 미국 나스닥도 많이 살아났고 뭐 이런 상태입니다. 뭔가 시장이 달릴 것 같다. 예, 하지만 늘 그렇지만 이런 느낌을 줄 때는 잘 못 갑니다. 예, 이유는 뭐 여러 가지인데
가장 큰 이유는 말씀드리자면 요 매매에 대한 부분을 절대 빼놓을 수 없다라는 거. 예, 그래서 요 매물대에 진입을 하고 요 3,000선까지는 매물이 없으니까 조금 이제 '시원하게 달릴 수 있다.' 이런 기대감들을 가지게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런 느낌하고 '아유 뭐 가겠어, 가겠어.' 할 때 올라갑니다. 근데 그 가겠어가 아니기 때문에 해외 증시 대비해서 당분간 부진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또 생기게 되지만 삼성전자가 매물 때문에 더 올라가기 힘든 상황이다, 단기적으로는. 그리고 기아차, 현대차가 이번에 또 그 훔치기 좋은 차로 해서 얻어맞았습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또 인지를 하셔야 될 게, 이 국내 시장에서 잘 나가는 기업들은 좀 오래갑니다, 보호를 받으니까. 근데 해외 시장에서 잘 나가는 업체들은 오래 못 갑니다. 삼성전자가 한때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1위를 하다가 지금 이제 점유율 직계에서도 빠질 정도로 판매량이 저조합니다. 예, 그리고 해외에서 현대차가 돈 벌만 하면 리콜 터져 가지고 돈 다 뱉어내고, 이번에도 좀 벌만 하니까 또 뱉어내고, 예, 요런 구조가 되는데, 그래서 해외에서 선방하는 기업들은 한계가 있다. 현대차도 실질적으로는 국내 시장에서의 이익을 기반으로 해외에 덤핑을 하는 구조입니다. 여기 이제 고정비는 국내에서 빼고, 고정비 빼니까 이 정도 헐값에 해외에 판매를 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이라서, 네, 그래서 한계가 명확하더라. 그럼 지금 어느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올라온 상태면 우리 머리는 패턴 인식을 합니다. 더 올라갈 것 같고, 누가 봐도 더 올라갈 것 같고, 아무리 봐도 더 올라갈 것 같다. 안 올라갑니다. 예, 그래서 지금부터는 사실 굳이 매도냐 그러면 매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게 대세 상승장으로 가게 됩니다, 앞으로. 예, 유동성으로 보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인구 구조라든지 이런 건 의미가 없습니다. 예, 인구가 줄어들어서 구매력이 떨어진다, 이 규제에 대한 부분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부동산 인구가 준다, 그러면 앞으로 부동산 끝이다. 이거 굉장히 단편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줄어도 2개, 3개 살 사람들이 있으니까, 아, 인구가 줄고 부동산이 이렇다, 그러면 1가구 1주택 규제를 만약에 없앤다. 인구가 뭐 의미가 없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은 5채, 10채 사고 싶으니까. 저도 만약에 마음대로 하라 그러면 저기 창원에 하나, 부산에 하나, 저기 강원도에 하나, 중간에 또 하나, 여기가 중간이면 한 경북 울진쯤 되겠는데, 뭐 대구 하나, 대전 하나, 광주 하나, 전주 하나, 목포도 하나, 예. 그리고 여기 충남, 당진, 아산, 뭐 서울, 여기 사놓고 그냥 한 일주일 여기 살다가 여기 살다가 여기 살다가 여기 살다가 그러고 싶습니다. 근데 뭐 돈이 없으니까 못 하는데, 만약에 집값이 많이 떨어지거나 규제가 없어졌는데 제가 우연히 돈을 많이 벌거나 이러면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라서, 그래서 인구랑 분명히 이제 인구랑 연관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거 규제가 없어진다고 하면 과연 그렇게 될까? 예, 결국은 뭐 거의 대부분의 자산들이 통화량을 반영을 한다라는 거, 이걸 볼 수밖에 없습니다. 통화량의 반영. 네. 그러면 이 통화량을 반영하는 시장, 통화량을 반영하는 부동산, 뭐다 어차피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돈 가치가 떨어지니까. 근데 그건 아셔야 되는 게, 우리 어떤 실질소득, 이 실질소득이 언제 제일 높았냐면 이때 제일 높았습니다. IMF 직전. 이때 이후로 우리 실질소득은 계속 줄었지만 자산은 우상향했습니다. 왜냐하면 통화량이 망가지니까, 아니 늘어나니까. 자, 여기에 기인해서 결국은 장기적으로 우상향을 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아까 말씀드린 그 매물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추가 상승에 대한 동력이 없다라든지 이런 게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단기적으로는 좀 우상향이라고 중장기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단기적으로는 이제 조심을 해야 되는 자리다. 파동으로 보더라도 요 주기를 보시면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상승, 그럼 이제 더 이상 먹을 게 얼마 없습니다. 여기서 이 주기가 짧기 때문에 먹을 게 없고, 이 상승의 폭을 보더라도 올라갈 만큼 올라가고, 특히 실적 대비해서 2600선은 과도하다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을 가능성이 크다.
뭐 그렇게 해서 지금은 주식 비중을 줄여야 될 때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중소형주들은 예외지만 지수 관련주들은 비중을 줄이는 게 맞을 거다. 예,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댓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랜만에 댓글 확인인데,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래됐으니까 제가 무슨 분석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예. 아, 2차전지 저평가. 음,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차전지 산업이 이제 커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전기차를 기반으로. 전기차를 기반으로 2차 전지가 커지는데 2차 전지에 대한 어떤 기술 장벽이 높으냐? 예, 낮습니다. 뭐 심지어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약간 과장하면 아무나 할 수 있고. 두 번째, 원료를 어디서 장악하고 있냐면 중국에서 장악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될 수밖에 없을 거고. 세 번째, 중국한테 이미 열세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태양광 사업도 그렇고 지금 앞으로 할 종이 빨대라든지 이런 거 보면 지금 제가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거는 잘 아실 겁니다. 중국 놈한테 사기당해가지고 그거 생각하면 진짜 갈갈이 찢어버리고 싶은데 예, 그리고 그 중국에 대해서 감정이 굉장히 안 좋지만 예, 그것과 별개로 이 제조업에서는 그 이구동성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도 제가 두 군데 만나 뵙고 왔는데 기업 두 군데를 중국에 갔다 오신 분이 정말 놀래서 짱깨들이 태양광 뭐 제품 전시회하는데 와 어마어마하다 3일 동안 3만 보를 걸었는데 못 봤다. 다 못 봤다. 뭐 이런 얘기. 예, 그래서 제조업에서는 이미 중국한테 이기기가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2차 전지가 뭐냐? 그럼 제조업입니다. 근데 반도체처럼 기술 장벽이 높아서 한 몇 년은 버틸 수 있다. 아니면 철강 금속이나 조선처럼 예, 수십 년 경쟁해가지고 아무리 애를 써도 중국 애들이 못 죽였다. 그래서 경쟁력을 유지를 하고 있고 이제 점점 살아날 거다 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면 대체로 투자 가치가 굉장히 낮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구조에서 적정한 가치, 이 PER이라고 하는 가치, 그리고 PBR이라고 하는 가치, 이게 자산 가치고 이 실적 가치인데 보통 한 배 정도 주고 이게 뭐 많이 줘야 14배입니다. 자, 이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에코프로를 한번 보면 에코프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에코프로의 시가총액이 17조 6천억 그리고 가치를 보겠습니다. 가치인데 이렇게 보면 그래도 한 3조 원 정도는 되네 가치가 실적 가치도 한 7조 원 되네 너무 심하게 저평가된 건 아니 너무 심하게 고평가는 아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요 기준으로 봤을 때 과연 뭐 5,887억짜리 회사였고 551억짜리 회사가 17조 원을 찍고 이런 수익이 났는데 이 수익이 과연 인정할 수 있는 수익이냐 없는 수익이냐라고 봤을 때 지금 실질적으로 나온 건 이거밖에 없습니다. 작년에 실적이 좋았는데 이거 설비 투자하면서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설비 투자할 때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 보면 예, 재고가 2천억 하다가 1조 2천억이 늘었습니다. 재고 자산이. 3월에 1조 7천억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이 회사의 가치 증가를 보겠습니다. 가치 증가가 여기 5,887억에서 올해 1분기까지 2조 9,800 갔습니다. 그러니까 가치가 한 2조 3천억이 늘었는데 가치 2조 3천억이 늘었는데 엄청난 성장이다라고 해서 봤더니 재고가 한 1조 5천억이 늘었습니다. 2조 3천억이 늘었는데 재고가 1조 5천억이다.
그래도 8천억 늘은 거 아니냐. 근데 시가총액이 얼마 늘었습니까? 15조가 늘었습니다. 8천억이 늘었는데. 근데 그 8천억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공장을 짓고 그러니까 자산이 늘어날 겁니다. 유동 자산이. 자, 그래서 비유동 자산이 안 움직이는 비유동 자산이 유형 자산 뭐 땅 짓고 공장 짓고 설비 샀더니 한 1조 1천억이 늘었습니다. 재고 플러스 설비 투자한 거 2조 8천억 이게 답니다. 그럼 도대체 뭐 현금이 들어오고 이런 게 있습니까? 지금 뭐 굉장히 포장을 하고 있지만 현금이 들어오는 것도 없고 돈이 돌아야 진짜 돈 버는 거지. 예. 영업 활동으로 현금 흐름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입니다. 뭐 제품 팔아가지고 돈 들어오는 게 없습니다. 투자 계속 하고는 있긴 합니다. 그럼 투자는 뭘로 하느냐? 차입으로 합니다. 재무 활동을 통해서. 계속 빚만 늘려가지고 이렇게 투자를 하는데 이게 과연 물론 뭐 팔 수 있으니까 투자를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무슨 일을 하든 생각대로 되는 경우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중국 업체들하고 경쟁해서 밀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면 국내 배터리 업체들이 공급이 예상처럼 늘어나지 않으면 이 설비 투자한 게 어떻게 됩니까? 다 그냥 산산조각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 또 여기서 하나 더. 이게 연결 기준이기 때문에 별도 기준으로 에코프로가 어느 정도 가치냐 그러면 9천억입니다. 별도 기준으로. 별도 기준으로 2020년 적자 났습니다. 예, 흑자 났고. 겨우 흑자 났고, 작년에. 재작년에. 작년에 이제 늘어났지만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고라든지 뭐 지분 가치라든지 분리하면서 나온 거라서 실질적으로 뭐가 늘었느냐라고 물었을 때 과연 회사가 엄청나게 성장을 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지. 자, 이게 제가 수치적으로 보여드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런 숫자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뭐 그냥 성장성이 어쩌고 안타까운 일인데 근데 제가 이거를 셀트리온에서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셀트리온에서 숫자로 이야기해가지고 물론 이제 글을 읽으신 분들은 제 말이 맞다고 하셨지만 주가는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5만 원, 6만 원 할 때부터 해가지고 그 뒤로 한참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거고 2차 전지는 조금 경우가 다른 게 이미 다 올라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의견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책임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너무 무책임합니다, 정말로.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분 거를 우연히 봤는데 이분이 뭐 배터리 아저씨인가 그런 분인 것 같은데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자기 때문에 이 배터리 업체들이 주가가 올라가지고 돈 그 시장에서 자금 조달해서 큰 혜택을 받는데 자기를 핍박을 하니 어쩌냐 하는데 좀 약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이 아닌가 싶은 게 그게 자기 때문에 그랬습니까? 투자자들이 몰려가지고 거기서 자금 조달하면서 피를 보기 시작하는데 뭐 업체들은 모르겠지만 그 업체들이 가져간 돈은 투자자들의 돈이고 그리고 피해도 투자자들이 보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지 자기가 뭘 했다고 저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어 아니 그 누가 사라 팔라 이런 거는 뭐 무당처럼 외치는 게 뭐 어려운 일입니까? 근데 뭐 책임을 지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나도 전 재산 다 샀습니다. 그래서 한다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뭐 사돈의 8종까지 다 사게 했다 이런 것도 아니고 뭐 도대체 뭘 했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의견도 앞으로 남아있는 기대감은 이미 아무리 잘 풀려도 이 이상 될 수 없는데 이미 기대에 의해서 주가는 저렇게 가 있고 현실은 경쟁으로 인해서 앞으로 이렇게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 괴리는 결국 주가가 따라올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저 의견들도 무책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한세실업 휠라홀딩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 점점 말이 많아지는 것 같은데 예, 감사합니다. 예, 요거 조급하게 생각만 안 하시면 항상 필승입니다. 싸게 사는 거. 예, 감사합니다. 예, 좋은 가격에 사서 근데 이게 제가 이게 왜 저러는지를
계속 찾아봤는데 그 시장에서 의외로 그 오너 리스크를 좀 크게 보는 것 같습니다. 저 할 때마다 뭐 말아먹었다고. 예. 그런 예 그런 분은 가만 생각하니까 뭐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우려인 것 같고, 예 그래도 사람이 이제 나이가 들수록 모험을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예 그래도 이게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1 차는 다 가동 중이라서 기분 좋습니다 저는. 예 감사합니다. 근데 이 나이가 들수록 이제 모험을 하기가 쪼끔 꺼려지는 이 호르몬의 영향을 감안했을 때 그 과거에 이제 이마트 오너가 중국 진출해서 실패하고 뭐 도입했다가 실패하고 뭐 했다가 실패하고, 예 뭐 일반적인 사람이면 벌써 거지가 됐을 텐데 부자로 태어나서 지금까지 건재한 거고, 지금 그런 경험들이 증발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경험과 그 또 하나가 이제 호르몬에 의해서 과감하게 이제 투자를 못할 거고, 또 살아 있는 것도 있고 투자해서 잘 된 것도 있고, 예 그래서 앞으로는 좀 괜찮지 않을까. 예. 예. 현대차증권 요거는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약간 부정적인 느낌이 나는데 어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텍. 이게 12일 전입니까? 이제 진짜 정신이 없었던 것 같은데. 예 감사합니다. 시간 보니까 네 감사합니다. 시간 보니까 빨리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댓글은 항상 힘이 됩니다. 예 그러면 한세 실업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적정한 수준의 평가를 받고 있고 실적 대비해서는 조금 저평가 상태입니다. 예 최대 근데 이게 대체로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서 최대 주주 지분율이 높으면 주가에 신경을 안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주가가 낮아야 어떤 상속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유리하기 때문에 대체로 방치가 되는 경우가 많고, 예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의견을 달라고 하면 그냥 당분간이 아니라 앞으로 쭉 계속 재미없을 것 같다. 예 이런 종목들은 그냥 누가 팍 던지면 예 그때 가서 관심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주가는 과거에 비해서 많이 내려왔으니까 예 여기서 뭐 한 번쯤 그런 관점, 각 종목마다 어떤 이렇게 해먹는 주가 상승 하락 이걸로 해먹는 주포가 있다라고 보고, 오랫동안 내렸으니까 주포가 한 번쯤은 또 시장 좋을 때 해먹지 않을까, 뭐 고런 정도의 관점에서 지금 과거 주가에 비해서 내려왔으니까 관심이 있는 정도. 근데 방치가 되는 경우가 많아서 크게 기대할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보유하고 계시면 계속 보유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네 그리고 휠라 홀딩스. 네 요것도 뭐 적정한 평가를 받고 있고 특별한 특징은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제 예전에 또 한창 잘 나갈 때에 비해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고 회복했고, 그 회복한 이후로 어느 정도 지금 관심을 받고 있고, 올해 잘 버티고 내년쯤에는 좀 더 탄력을 받지 않을까. 예 그래서 뭐 단기 이 말씀하신 두 종목은 단기 흐름에서는 뭐 크게 기대할 부분이 없고, 중기 관점에서는 휠라홀딩스가 나을 것 같고 장기적으로는 한세가 좀 나을 것 같고, 뭐 요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현대차증권. 네 현대차증권에 대해서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현대차 실적하고 연관이 있는 부분, 증권주하고 같이 가는 부분 이 두 가지 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근데 이 보시면 쪼끔 마음이 급한데 현대차증권의 시가총액이 2,876억 억입니다. 2,876억 억. 근데 지금 순자산이 1조 2천억 억입니다. 이게 뭐 일반적인 회사고 그러면 모르겠지만 현대차증권, 현대차그룹의 증권사입니다. 현대차그룹에서 남는 잉여 현금이 다 이쪽으로 갑니다.
퇴직연금이든 아니면 그 잉여 자산을 유동화시켜서 뭐 관리를 하든 이 현대차증권으로 몰리고 있고, 예, 그렇다 보니까 실적도 굉장히 준수합니다. 올해 3월 달에도 이제 회복을 했는데 연간 1,000억 원 이상의 영업이익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수치면 시가총액이 1조 원이 넘어가도 이상할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저평가 상태다. 예. 그게 조금 아쉬운데, 예, 다만 이제 나중에 이 현대차 그룹도 결국은 계열 분리를 해야 될 겁니다. 뭐 다 줄 수는 없을 거고 일부는 찢어서 줘야 될 거고 금융 쪽은 특히 그 사위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예, 그런 관점에서 지금은 주가가 낮지만 그런 계열 분리가 되고 난 이후에는 이렇게 저평가 받을 이유가 없으니까 한번 제대로 반응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과거에도 보시면 이 종목이 M&A 이후로 해가지고 M&A 이후로 주가가 한번 급등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계열 분리할 때 한번 관심을 받을 거다. 그리고 지금 너무 싼 가격이니까 사서 보유해서 짜증은 나더라도 불안한 부분은 없을 거다. 예,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으니까 그냥 기다리다 보면 또 좋은 날이 있을 거다. 이런 관점. 이거 말씀하신 부분은 증권주가 좋아지든 현대차 쪽에서 좋아지든 둘 다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모텍. 예, 아모텍 주가가 단기간에 크게 떨어졌습니다. 예, 레포트가 좋은데 맨날 떨어진다. 예. 그러면 이게 왜 떨어지느냐를 봐야 되는데, 이유는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냥 비싸서. 지금 이제 주가가 12,400원 정도 왔는데, 지금은 시가총액이 1,800원대고, 지금 1,800억대고, 시가총액이 똑같습니다, 거의. 그리고 올해 실적에 비해서는 그것도 부족한데, 예,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올랐던 게 이상한 거고 지금 내리는 건 정상이다. 예,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럼 왜 올랐을까에 대한, 마치 우리가 그 올드보이에 보면 왜 가뒀을까가 아니라 왜 풀어줬을까에 대한 건데, 마찬가지로 내리면 왜 내릴까 아니라 왜 올랐을까, 이 종목이 왜 올랐을까를 보면 특별한 이유는 안 보입니다. 예, 이 회사가 이제 무슨 모터 관련주고, 예, 그게 이제 전기차 관련해서 조금 관심을 받다가 실질적으로 이게 전기차 쪽에서 두각을 나타낼 만한 그런 기술력은 없을 거라고 보고, 그러면 이게 그냥 이런 주가를 만드는데 이용당한, 예, 그런 경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내려와서 정상이 됐으니까 왜 내리느냐, 왜 증권사 레포트가 좋게 나오는데 이렇게 되느냐에 대한 부분은 그동안 올랐는데 그런 걸로 이제 계속 털고 있구나. 네, 이렇게 보시면 적절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시간이 많이 됐지만 송원산업을 봐야 되는데, 이 송원산업이 단기간에 이제 급등을 하면서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송원산업 같은 종목들은 왜 이 모양이냐, 이걸 봐야 되는데, 송원산업의 시가총액을 보면 4,800억대지만 지금 이익이 아주 준수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차 증권하고 비슷한 케이스인데, 이렇게 실적이 따라오고 탐방을 가봐도 뭐 굉장히 잘 돌아가고 있고, 그리고 약점이 없이 또 경영에 집중하고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을 높이 살만한데, 주가가 안 올라간다. 이게 뭐 주가가 회사 가치가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거니까 뭐 큰 적은 없지만, 이게 만약에 괴리가 너무 심하고 장기화된다 그러면 회사 차원에서도 돈 벌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어느 정도 관리는 해야 됩니다. 매년 뭐 1,000억씩, 뭐 많이 벌 때는 1,800억씩 버는데 본인만 주식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다 주주들도 다 같이 동업을 하는 입장인데, 돈 많이 벌었을 때 주주 환원에 대한 정책도 있어야 된다. 이 부분이 조금 소홀한 것 같은데, 계속 너무 소홀하면 결국 또 혼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부분에서 너무 소홀하고 주가가 낮다라는 부분에서의 어떤 반발. 근데 이 거래량이 갑자기 조용한 종목이 이 거래량이 터지는 건 어떤 특별한,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구조니까 어, 조금 더 괜찮은 흐름을 보일 것 같고, 단기간에는 이제 단기 한계치까지 갔으니까
당분간 현 주가 수준에서 더 올라가는 건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제너레이. 예, 제너레이가 계속 부진하고 이게 참 뭐 어떻게 보면 너무 답답한 상황이긴 한데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이 변동성 범위 하단까지 갔고 이 변동성 범위 하단에서의 반발은 어느 정도 검증이 된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추가 하락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고 뭐 가격 매력이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매년 뭐 100억대 중반의 영업이익을 내는 회사가 시가총액이 1000억인데 매년 그 이익은 누적이 되기 때문에 예, 요런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1000억이고 올해 한 150억 번다. 그러면 올해 1000억 됩니다. 자산이. 그리고 내년에 1150억이 되고 그다음 연도에 1300억이 되고 이렇게 계속 갑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 늘어난 자산으로 인해서 뭐 빚을 갚아서 이자가 준다든지 하면 이런 게 가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나중에 한 몇 년 뒤에 2000억을 갔는데 주가가 과연 1000억 그대로 갈까? 가끔은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뭐 제가 반드시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 확률적으로 굉장히 드문 현상이라서 결국은 이렇게 실적이 누적이 되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게 되어야 하고 시장이 정상화되려면. 네, 다만 이제 지금 굉장히 부진한 상태가 오래 가고 있고 그걸 해소를 할 만한 어떤 특별한 계기는 자사주 매입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소극적이니까 회사가. 그래서 그냥 생각 안 하고 언제 때 되면 오르겠지 이렇게 좀 마음을 내려놓고 계신 게 스트레스가 덜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해도 뭐 언제 오르면 오를 거고 우리가 매일 스트레스 받아도 안 오르면 안 오를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스트레스를 좀 줄여가는 쪽으로 대응을 해 나가시면 뭐 나중에는 분명히 좋은 결과는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실적이 나고 이런 회사들이 결국은 누적 되면 저평가가 심해질 수밖에 없고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유동성을 그러니까 통화량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이익, 매출 이익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니까. 예, 그래서 그게 답답하지만 그런 거에 초점을 맞춰서 스트레스를 덜 받는 쪽으로 계속 노력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안 올라서 스트레스 받아서 미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빨리 파시는 게 좋습니다. 빨리 팔고 갈아타시고, 그렇게 해서 그런 분들이 나가주시고 또 그냥 믿음이 있고 조용히 계시는 분들이 늘어나서 그럼 조그마한 반응에도 매물이 없이 그냥 쉽게 올라가는 이런 구조가 돼야 돼 바람직하고 그게 스트레스 받고 제가 "아유 그러려면 나가시라." 이게 아니라 스트레스 받고 이런 분들이 보면 꼭 급등하기 전에 팔기 때문에 그냥 그 고통받지 마시고 빨리 파시라는 겁니다. 그게 좋다는 의미고. 예, 그리고 다른 종목에서 많이 하시면 되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장 종료 후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